네, 안녕하세요. 미나의 리뷰 앤 프리뷰쇼 미나리의 김미나입니다. 오늘은 SBS 스포츠 해설위원 가운데 가장 스타일리시한 가을의 남자 이승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런 칭찬 안 해줘도 되고요. 그냥 미나리를 출연 안 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훨씬 더 기회와 쏙쏙 박힙니다. 자꾸 도망가셔가지고 저희가 형용사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펌펌을 받은 게 스타일리시한이었는데요. 오늘은 구구절이네요. 네. 자, 저희가 목요일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제 2연전이기 때문에 뭐 내일 경기가 끝나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다가 내일은 제가 안 나와서 급하게 오늘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치러졌던 화요일과 수요일 경기 포함해서 오늘 경기까지 앞서 치러졌던 3경기 그리고 취소됐던 경기도 있으니까요. 화수목 경기 함께 리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성적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가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목요일 경기 60승 선차까지 노렸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1승을 추가하지 못하면서 59승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LG는 1승 1패를 기록 중이고 목요일 경기에서 켈리가 대단한 활약을 해줬죠. 삼성이 끝내기 승리를 가져가면서 KT와의 격차를 4경기 차로 좁혀줬고요. SSG가 홈런으로 2승을 가져가면서 4위 자리를 지켜냅니다. 키움과는 승차 없이 현재 키움이 5위 자리를 기록하고 있고 NC는 2패를 당하면서 5할까지 떨어졌습니다. 두산과 롯데는 반경기차 중위권 추격하고 있고요. 기아와 하나가 1무 1패 1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KT와 삼성의 경기부터 좀 리뷰를 해볼까요? KT가 오늘 뭐 홈런을 맞고 경기를 내주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공수에서 안정감 있는 전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앞으로 이런 경기들이 KT하고 삼성 경기 이런 경기들이 좀 자주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팬심이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운동에 못 오시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TV를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야구 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하려면 오늘 같은 경기들을 KT와 삼성 같은 경기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정말 짜릿했습니다. 서로 홈런을 주고받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어지혜 선수의 3런 홈런으로 8대7로 이겼으니까요. 사실 K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위원님께서는 정말 지금은 빈틈이 없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선두 싸움이었기 때문에 더 재밌었지만 KT는 정말 쉽지는 않아요. 쉽게 이기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선발 투수들이 우선은 탄탄하고 거기다가 공격력까지 되는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지금 KT가 경기를 내준 것은 김재현 선수가 8회 9회 다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펜 투수들을 좀 일찍 좀 기경철 감독이 주건 선수와 이대현 선수를 좀 당겨 쓰다 보니까 역시 한 이닝만 투하를 한다고 한다면 공격력도 뒷받침되고 해서 KT는 앞으로도 계속 뭐 크게 무너지지 않고 꾸준하게 갈 것이다라는 예상이에요. 네, LG와 삼성이 다시 좀 0점 조전을 했는데 지금 4경기 차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남은 40경기에서 추격을 해나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LG가 4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켈리가 48연속 5이닝 소화. 이 기록이 얼마나 좀 대단한 건가요?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꾸준함 이야기 하잖아요. 그 꾸준함을 켈리 선수가 선발 투수로서 5이닝 이상을 48경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켈리 선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켈리 선수가 있기 때문에 LG가 이 부족한 타선을 가지고도 지금 2위권에 상위권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가 지금 켈리 선수 외에 수아레스 선수도 있고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임창기 선수라든지 뭐 선주영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김윤식 선수라든지 이민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LG는 그 투수 쪽도 상당히 그 3, 4, 5 선발에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공격이에요. 공격이 연속해서 말루를 2번을 만들어 놓고도 득점을 못 올렸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보다도 상대가 볼넷을 연속으로 내주면서 4사구를 내주면서 상대에게 찬스를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득점을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야구를 보는 LG 팬분들이나 거기에 있는 유지영 감독이나 선수들이나 모두가 다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LG가 꿈꾸고 있는 대권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경기였죠. 말루가 연속 3번 있었는데 무득점으로 그치면서 끌려가는 경기를 하게 됐고 그때 정말 LG 팬들이 좀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요. 진짜
막 미칠 거예요 아마. 저도 옆에서 보면서 답답한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감독부터 시작해서 선수들 뭐 관계자들 팬 어느 한 사람이 그것이 속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어우 정말 진짜 나와서는 안 되는 경기인데 그것이 인력으로 안 되는 거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빨리 좀 더 득점권 타율이라든지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보호 선수 말로 홈런 쳤는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보호 선수 오늘 말로 홈런을 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기대한 만큼의 훨씬 못 미치는 지금 타격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말로 홈런도 슬라이더를 말로 홈런 쳤는데 저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뉴잉구에 떨어지는 볼에 헛스윙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슬럼프가. 그래서 상대가 실투를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 실투가 되는 볼을 좀 실투가 되는 걸 쳐내야 되고 유인구가 되는 것을 참아내야 그때 보호 선수가 자기 타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그 사실 야구 선수들의 몸무게는 저희가 좀 얘기 안 하는데 보호 네. 선수는 등치도 크지만 조금 살을 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이제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보호 선수가 과연 한참 좋을 때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몸이 좀 부른 것인지 몸이 좀 불었다고 한다면 몸을 빼는 것이 또 지금 성적이 안 좋다고 한다면 몸을 좀 빼는 것이 훈련을 해서 좀 빼는 것이 좋죠. 네. 네. 자, 그래도 LG가 답답했던 6연승 이후 4연패까지 빠졌었는데 오늘 경기 승리를 했고요. 삼성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는데 연패 탈출하면서 오늘 경기 승리를 했습니다. 네. 홈런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삼성이 추격을 못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오늘은 오재일 선수의 끝내기 홈런이 네. 분위기를 많이 바꿨네요. 글쎄요. 근데 공격이 지금 피렐라 선수가 살아나면서 공격이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삼성은 피렐라 선수가 살아나면 좋은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목요일 경기에서 KT하고 1, 2루에서 피렐라 선수 3루 땅볼이 뭐 타구가 좀 약하긴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수 같으면 더블 플레이예요. 그런데 네. 1루에 살면서 결국 투아웃에 1-3내 오재일 선수가 홈런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서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공격은 구자욱 선수라든지 뭐 강민호 선수, 피렐라 선수, 뭐 박희민 여러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갑자기 걱정을 안 했던 불펜이에요. 아, 그렇죠. 오승환 선수까지 가는 불펜이 그렇죠. 지금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네네. 특히 우규민 선수가 불안정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뭐 거기 그 동안에 잘 던져줬던 뭐 최지광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우규민 선수 이런 네. 선수들이 좋지 않으면서 빠른 볼을 던지는 세든맨이 삼성 라이온즈 불펜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갑자기 지금 우규민 선수가 안 좋은 그러니까요. 그런 오늘 늪으로 우규민 빠졌어요. 선수가 본인이 이제 최채영 선수 다음에 올라와서 바로 안타 허용하고 이러면서 네. 그 더가웃에서 그 글러브도 던지고 본인이 좀 안 풀린 듯한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모습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줬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올림픽 브레이크 기간에 음. 전반기 때 그렇게 좋았던 우규민 선수가 3주를 쉬고 나왔으면 오히려 더 구위가 더 좋아야 되는데 네. 구위가 더 지금 나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우규민 선수가 거질적으로 좀 이렇게 허리 부상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쪽이 좀 뭔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건 뭐 그 삼성 라이온즈 팀 사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규민 선수가 부진에 빠졌으면 다른 대체 선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부진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네. 전반기 때 활약을 해줬던 선수들이 전부 지금 안 좋아서 빨리 빠른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확실하게 세던맨으로 나와줘야 된다. 네, 맞아요. 오승환 선수가 오승환도 오늘 오승환 선수 동점, 오늘 실패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잘 해줬어요. 지금도 좋은 구위를 하고 있고 워낙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선수는 실패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네. 그것이 이제 계속 연속해서 발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 불펜은 연속해서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규민 선수가 어제 경기, 오늘 경기 모두 불안함을 노출하면서 삼성이 헐거워진 뒷문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마지막에 오재일의 끝내기 홈런으로 연패 탈출에는 성공했습니다. SSG가 어제는 로맥의 투런 홈런 그리고 오늘은 한유섬의 홈런으로 승리를 했고요. 오늘 대타 김강민 선수가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SSG가 4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사실 로맥 선수를 저희가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을 했는데 로맥이 요즘에 좀 내년에 로맥 장수 외국인 타자인데 네. 내년에도 로맥? 이런 지금 물음표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제 역할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SSG는 전신 SK 시절부터 홈런 한 방으로 끝내는 야구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스몰 야구가 조금 더 가미가 돼서
경기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경기들을 할 네.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지금도 한 방으로 끝내는 경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SSG가 공격은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투수입니다. 특히 선발 투수. 가빌료는 오늘 가빌료 잘했잖아요. 선수가 오늘 이제 변화구의 어떤 그 요령을 터득하고 자기 구위를 찾은 것 같아요. 변화구가 종으로 빠르게 떨어지면서 켈리 선수가 사실은 좋은 모습이 변화구가 다 종으로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가빌료 선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폰투 선수와 가빌료 선수 그 이외에 다른 선발 투수가 조금 더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서준영 선수가 마무리를 하다가 다시 세컨맨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마무리가 워낙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마무리를 이제 김태경 선수 한다고 그러는데 김태경 선수가 아시다시피 볼은 빠르고 하지만 제구력이 워낙 떨어지는 선수예요. 또 경험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몰라서 굉장히 투수 쪽에 불안감이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즌,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네. 아니 생각이. 뭐 그런데 사실 SSG가 4위 자리를 지키고 네. 있는 것도 그렇죠. 되게 대단하고 신기한 정도거든요. 네, 그렇죠. 투수가 그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없는데. 했는데 네. 그 투수력을 가지고도 지금 박정훈 선수와 문승원 선수가 수술로 인해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SSG가 중위권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신기할 정도다라는 생각을 네, 해요. 지금 다 바라고 있는 요 자리인데 요 자리를 그렇게 뭐 진짜 집안 살림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SSG가 지키고 있고 네. 키움도 승차 잘 없이 버티고 있다. 정말, 이렇게 네. 보입니다. 자, 키움도 승차 없이 5위 자리를 지켜내는데요. 조상우 선수가 요즘에는 이제 8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9회에는 김태훈 선수가 마무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후반기 4전 9원 4승을 챙기면서 오늘은 9원으로 6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젊은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기복이 좀 있어요. 경기하는 모습이. 근데 조상우 선수를 좀 8회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불펜이 좀 헐거워졌다는 거죠. 불펜이 헐거워졌기 때문에 이게 조상우 선수까지 가기 전까지 다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조상우 선수를 일찍 쓰고 제구력이 좋은 김태훈 선수를 뒤쪽에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오늘 김태훈 선수 투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정도면 물론 기아가 좀 타격이 약한 면이 있습니다만 장타를 치는 선수가 없어서 다른 이제 타격이 좋은 팀을 만났을 때 뭐 KT나 두산이나 NC나 뭐 이런 좋은 타격을 하는 팀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선택을 투수 쪽에는 조상우 선수를 8회로 내린 건 좀 잘한 걸로 봐요. 김태현 선수가 뭐 볼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브리검 선수가 빠진 자리를 과연 누가 메워주느냐입니다. 예. 지금은 최원태 선수와 여키시 선수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이승호 선수라든지 김성기 선수라든지 상당히 불안한 선발진이라거든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키움이 중위권에서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러면 오늘처럼 박병호 선수가 과거 한참 때는 아니더라도 간간히 이렇게 홈런을 내준다고 한다면 이 스몰 야구의 장타가 같이 혼합이 되면서 훨씬 더 강력한 팀이 될 텐데 박병호 선수가 지금 너무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거 그것이 좀 문제예요. 뭐 조금 더 짚고 가면 NC는 뭐 나성범이 2개 홈런을 때려내면서 최정과 함께 공동 홈런 1위로 올라섰고 두산의 미란다 선수 현재 트리플 크라운까지도 올라서면서 지금 미란다 선수가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미란다 선수는 두산은 폭도 많아요. 진짜. 네, 뭐 이런 선수들이 뭐 이렇게 외국인 선수만 데려오면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니까. 특 A급이 오기가 참 쉽지 않은데 미란다 선수가 조금씩 본인의 페이스를 끌어올리더니 지금 이번 승리로 12승, 평균 자책점 1위, 그리고 탈삼진은 이제 200개는 뭐 10경기 정도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230개 페이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노히트 노런까지 기록하려고 했었고 엄청난 투수가 사실 미란다인데 지금 두산이 순위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뭐 9위 자체는 모든 야구 팬들이 다 아니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미란다 선수는 볼 빠르기도 빠르지만 체력이 워낙 좋아요. 이닝 히터를 하고 있으니까요. 보통 뭐 7회 8회 좀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좋은 체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거기다가 이제 좋은 투구를 하니까 지금 그것이 이닝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체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란다 선수는 너무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뭐 올라오면 그렇게 많은 이닝을 소화해냄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투구를 하잖아요. 꾸준하게. 그 부분이 상당히 미란다 선수 장점인 거죠. 네.
자, 그리고 롯데, 기아, 한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롯데는 이제 안중열 선수를 저희가 어제 경기에서 좀 주목을 했는데 정말 TV 보시면서 쟤 상무에서 뭐 하고 왔냐 이거였어요. 뭐 어떤 점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보시나요? 안중근 선수 제가 이제 분 들어가기 전이에요. 힘이 없었어요, 힘이. 그래서 웨이트를 좀 많이 해라라고 조언을 했었는데 사실 안중근 선수 하면 롯데 군 입대 전에는 그냥 그 수비형 네, 포수였잖아요. 수비형 포수. 네. 갑자기 그냥 군대 전역 이후에 막 홈런을 뻥뻥 쳐내는 게 있으니까 저도 안 놀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군대에 있으면서 웨이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공격력에서 너무나 기량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타점도 홈런도 계속해서 하나씩 때려내고 근데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롯데가 글쎄요, 지금 안중열 선수와 지시한 선수 뭐 여러 포수들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롯데가 5, 6위와 4경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경기 경기수가 줄어가니까 그 쉽지가 않아요. 네. 그 위에 그 순위에 있는 지금 롯데가 7위잖아요. 네. 그러면은 6, 5, 4 뭐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 세 팀을 한꺼번에 잡으려면 상당히 그 짜임새 있는 경기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러면 롯데가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포수 문제이기 때문에 포수를 조금 더 이 선수 저 선수 교체하지 말고 안중열 선수로 계속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타격이라면 안중열에 한 표를 던져주겠다. 지금 타격도 타격이지만 안중열 선수가 원래 군 들어가기 전에 수비형 포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도 물론 1군에서 많이 경기 시즌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문제점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 롯데 포수 중에서는 안중열 선수가 공수에서 가장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안중열 선수를 일주일 경기를 한다고 한다면 뭐 한 경기 정도 빼주고 계속해서 안중열 선수를 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10개 팀을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기아는 크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일요일부터 계속해서 승을 추가하지 못하고 있고 이번 화수목 경기에서도 1무 1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현식이 오늘은 또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고요. 네네. 기아는 지금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공수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투수도 투수 쪽, 뭐 볼펜도 마무리도 공격은 아예 장타력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최하위를 하고 있는 하나보다도 지금 상당히 공격력 떨어지는 상황이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수원에서 지금 경기를 할 때도 그 중에서도 가장 좋다는 맹든 선수가 나왔는데 맹든 선수가 올라왔으면 불펜에 힘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7회 8회까지 많으면 8회 7회까지는 최소한 7회까지는 갔어야 되는데 맹된 선수가 6이닝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박찬호 선수가 쉬운 타구를 에러를 하면서 그것이 병살로 끝나지 못하고 투수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일찍 내려가게 됐어요. 박찬호 얘기를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나 일찍 내려가게 되니까 어제 얘기를 이렇게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계셨구나. 아니 새겨둔 게 아니에요. 새겨둔 게 아니고 이제 2경기 했기 때문에 너무 반드시 맹된 선수가 나오면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장현식 선수가 그날 1.2이닝을 투구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나와서 목요일날 나와서 박병호 선수 홈런을 맞았는데 사실은 투구는 타격도 그렇지만 투구도 리듬과 밸런스를 가지고 투구를 해야 볼 끝에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힘으로 던진다고 하면 이 숫자만 빠르지 타자들이 별로 그렇게 빠르게 안 느껴집니다. 오늘 박병호 선수한테 지금 동점 홈런을 맞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은 장현식 선수를 뭐 10개 이내 한 이닝 이렇게 맡기는 1.2이닝 이렇게 맡겨야 되잖아요. 어제 1.2이닝 가지고 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구속은 보기엔 괜찮은데 힘이 빠져 있으니까 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아 1무 1패를 한 상황이고 또 전체적으로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수비라도 탄탄해야 된다는 거죠. 수비라도 탄탄해야 그나마 조금 힘이 떨어져 있는 선발과 불펜과 마무리 쪽이 훨씬 더 짜임새 있는 경기를 해가는데 거기다가 수비까지 무너지면 이건 아무것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야, 그렇습니다. 기아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어제 좀 있었는데 데스파이네가 1.2이닝만 던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좀 찬스가 있었는데 이 경기마저도 무승부로 마무리를 하면서 일요일도 무승부,
어제도 무승부, 오늘은 또 패하고 우리가 말았습니다. 농구 보면 그렇게 합니다. 이게 오펜스를 하잖아요. 이게 디펜스라. 그러면 관중들도 그렇고 벤치도 그렇고 모두가 디펜스 계속. 그렇죠. 단체 경기는 무조건 하이팀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디펜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아는 모든 것이 지금 힘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디펜스까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헤어날 길이 없. 내년에도 못 헤어납니다. 외국인 감독이라서 영어를 좀 디펜스. 네. 자, 그리고 하나도 1승 2패로 마무리했고 킹엄은 10K를 잡아냈습니다. 자, 최하위 하나 얘기까지 해봤고 지금 10개 팀만 꼼꼼하게 분석하는데도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저희 요거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갈까요? 지금 4위부터 8위까지 승차가 5경기 차로 촘촘하게 모여 있는데 사실 롯데가 5강의 경쟁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가장 마음이 급한 건 롯데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롯데에겐 희망도 있고 또 좀 마음도 급한 상황인데 마지막 4위와 5위 자리를 어떤 팀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걸어볼까요? 네. 자, 갔으면 좋겠네요, 롯데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NC가 두산이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역시 네. 강팀인 NC와 두산이 지금은 6위와 7위에 머물러 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4위와 5위에 가겠다. 네, 워낙 투수진이 좋지 않아서 네. SSG나 키움이나 NC나 두산도 지금 글쎄 미란다 선수와 로켓 선수가 있는데 그 외에서는 오늘 뭐 최원주 선수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두산은 언제든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팀입니다만 워낙 선발들이 지금 좋지 않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4위와 5위 경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자리, 남은 두 자리라고 해도 뭐 사실상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남은 두 자리를 향한 5팀의 승부가 끝까지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토일 자, 어떤 팀이 좀 우세하게 가져갈지 예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말 예상만 좀 해볼게요. 먼저 LG와 두산이 만나는 잠실 라이벌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참 어렵네요. 네, 선발은 손주영, 김용식, 이상영, 곽빈, 김민규, 유희관이 예고가 돼 있는데요. 와, 이제 일주일에 6경기씩 치러야 되는 선수들이 그 팀들이기 때문에 정말 더블헤더가 있는 그 주는 선발진 꾸리기가 참 녹록치가 않겠네요. 잠실 경기가 가장 예측하기 힘든데요. 그래도 제구력이 좀 경험은 좀 떨어지지만 손주영, 김윤식, 이상영, 곽빈, 김민규, 유희관인데요. 제구력이 조금 더 좋은 LG 쪽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LG의 우세를 예측을 해주셨고요. 하나와 삼성의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기중, 장시환 뭐 한 선수는 모르는데요. 하나가 삼성은 백정은 부캐넌이잖아요. 뭐 10승 투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이 우세하겠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삼성이 우세할 것이다. NC와 기아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루친스키 한 선수는 모르고 윤중현, 이효리 선수. NC가 좀 나을 거고. 네, NC가 더 잘할 것이다. 이효리 선수가 지금 2차전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키움과 롯데는요? 롯데가 좀 낫지 않겠나 생각해요. 최원태, 김성기, 단선을 모르고 스트레일리, 서준원, 이승은 뭐 이러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SSG와 KT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 KT가 이태양과 김건우와 SSG는 KT는 고영표, 배재성, 소영준 선수이기 때문에 KT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KT는 정말 선발이 탄탄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3연전에서 주목하고 있는 2명의 선수 꼽아주시죠. 오늘 지금 2경기 연속 지금 홈런을 때렸어요. 구자욱 선수가. 네. 저는 구자욱 선수가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선수고요. 또 한 선수는 나성범 선수입니다. 나성범 홈런 1위 됐죠. 오늘 또 홈런을 2개나 냈기 때문에요. 주말 경기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네. 주말도 바쁘게 보내시게 될 텐데 이번 주말에는 광주로 가시죠? 네, 광주 갑니다. 네. 자, 기아와 NC의 게임 더블헤더까지 다 하고 오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순철 해설위원에게도 좀 힘든 주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순철 해설위원이 예측하신 거 참고해 보시면서 이번 주 끝나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나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